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설문조사 대신에 여러분의 고견, 의견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의 온종일 추모기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왜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이번 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분석해 볼 순서인데요. 배 소장님,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면서요? 네, 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해서 지난주입니다.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준으로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내려왔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결집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이죠. 대륙주,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층에서 결집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 결과, 아직까지 이 이태원 참사 관련된 내용이 좀 반영이 충분히 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그 조사는 또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지난주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0%로 직전 조사보다 올라갔습니다. 3%포인트 올라가서 지난주 기준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 보수층 결집으로 올라갔는데 주말 사이에 이 터진 이태원 참사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반영된 결과를 저희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전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는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그 이태원 참사 사태 자체도 문제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가, 수습과 그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위기 대응 능력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빅데이터 상의 분석 결과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언급량이 28일 부터 31일까지만 해도 117만 건이 지금 언급이 될 정도로 엄청나네요. 그동안에 이제 언급량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어떤 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심폐소생술을 하는 뭐 여러 분들의 모습, 그다음에 이번 참사의 책임이 과연 뭐 경찰이나 다른 뭐 행정안전부 이런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띠라는 단어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SNS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는
그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 찍어서 이제 올렸던 영상이나 사진들이 무작위로 좀 유포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영상으로 인해서 2차 가해라든지 이런 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일요일부터는 사실은 SNS 방에서 그거를 올렸던 분도 다시 삭제를 하거나 이제 없애는 분위기로 가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추모의 분위기도 이렇지만 그럼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한 주말 내내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뭐 정부나 경찰의 좀 무능 안일한 대응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대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밀자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 이제 어떤 책임 소재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언론에서 이야기를 나왔지만 이거를 사실은 여론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실 좀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가 됐고요. 네.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추모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갔어요.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이제 무조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좀 기준이 생겨난 것 같고요. 예.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거 올렸을 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경우에는 요걸 좀 걷어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많아졌고요. 네. 댓글이라든지 익명성이 좀 보장된 곳에서는 약간 정쟁의 대상으로 아직도 삼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안에서도 이거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좀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 지금 제가 분석한 빅데이터는 어쨌든 간에 글로써 본인의 이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목소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익명을 통한 목소리는 낸다라는 거는 본인도 그게 옳지 않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공개한 상황에서 그런 대로 올려야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감성어는 9.7대 76.1로 당연히 부정 감성어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충격, 걱정, 참사, 불안감이 느낀다. 허위사실. 그래서 허위사실 관련한 뭐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이제 의식 수준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굉장히 안타까움. 그러니까 사실은 그곳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사실은 가장 국민들은 크다라는 거를 예.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전 팀장님이 쭉 예. 분석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정치인들이나 메이저 언론 등에서는 우리 그 젊은이들이나 SNS 유저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지만 실상 네.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다수의 우리 SNS 유저분들은 대단히 성숙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것이 가장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실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더라도 다 다른 감성 연관어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슬픔이나 비통이 앞서서 너무 망연자실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지 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소식을 듣고 에이, 국내가 아니겠지. 우리나라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스스로. 근데 이 빅데이터 가장 이 비중 있게 나타난 연관어가 감성 연관어가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 이런 사고는 예방 또 표창원 진행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 이렇게 수습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안전이 압사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참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과할 정도로 안전을 생각했다면 지난 8년 전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당하고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안전이 머릿속에 있는 건가? 왜 이 골목을 유럽처럼 일방 통행길로 만들 수가 없었을까? 왜 그 CCTV를 보면서 왜 빨리 좀 기민한 대응을 안 했을까? 이태원역에 무정차든 아니면 해밀턴 이 호텔의 이 창문을 어떻게든 부숴서라도 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또 반응도 나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관련된 데이터나 인터넷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네. 지금은 저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당국자들 또 네. 관련된 사람들은 책임을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사과하고 그럼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수습을 해 나가야 될 때로 보입니다. 아니 무조건 죄송한 거죠. 이게 2022년 서울 한복판에서 예고된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신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예. 오후 6시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 신고해서 납사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책임 소재와 법적 권한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상인이 또는 병력을
했더라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네. 것은 정말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2677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들으시면서 세월호 참사로 물속에서 300여 명, 이태원 길바닥에서 156명, 전쟁 상황도 아닌 이 땅의 청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능력, 무감각, 무책임이 가져온 인재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정부에서는요. 이번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전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우리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3일 동안 9만 건이니까 뭐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슈들 이제 언급량 보셨을 때 네. 3일 만에 9만 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애도 기간 관련해 가지고 뭐 이 또한 인재다. 그다음에 뭐 사망자의 책임을 져야 할 그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할 뭐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이 TV나 이런 언론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 애도 기간을 이제 정해서 사실은 모든 이제 우리가 웃거나 이렇게 즐길 거리들을 좀 지금 이렇게 자제하고 있는 그런 예.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따가 감성에도 보시겠지만 네. 사실은 애도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다른 이제 컨텐츠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또 이 사건에 대해서만 좀 네. 과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분위기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감성어 보시면은 참사, 슬퍼하다, 보상, 사고 당하다, 안타깝다. 근데 이제 과하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두 가지 측면인데 국가 애도 기간에 너무 이거를 또 과도하게 언론을 통해서 네. 노출시키는 것도 좀 과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을 과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와 정부가 이걸 정해놓고 그 기간에 사람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까지 통제하려고 드는 부분에 대한 좀 그런 불편한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네. 쇼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쇼하다.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전민기 팀장 이야기에 어떤 거냐면 오해 없는 이런 정부나 또 결정, 행정부의 결정이라 해야 되지. 자칫 네. 애도 기간 왜 이렇게 애도를 강조하지가 뭔가 진상 규명이나 기존의 정부의 태도와 다른 그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사지 않는 그런 행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건조 리본에도 건조라는 글자 표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사실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자냐 희생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애도도 중요하지만 더 정도가 뭐냐. 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축제 행사들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정말 안심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안도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정말 제대로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한 그게 핵심이죠.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대응이 예. 미흡했다라는 감성어도 국가 네. 애도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런 걸 좀 너무 과하게 혹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요 전 시간에서 우리가 이태원 참사 얘기하면서 김준우 변호사가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안 그래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이 많으셨던 공연 예술계라든지 수없이 많은 분들 계신데 이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모든 또 행사 방송 다 취소되고 그분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럼 전민기 팀장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사과 제대로 하고 진상규명 노력하면서 대신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계속 영위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예, 방송이든 뭐 예능이든 뭐 오락이든 필요하면 하고요. 네. 그게 희생자 피해자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진작에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짧게 한 30초만 예, 하나만 좀 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헬로윈데이를 왜 외국 거를 지금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즐기냐에 대한 좀 비판도 있는데 네. 사실 문화라는 게 그 젊은이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열광하고 하는 걸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건 막을 수 아니거든요. 없죠. 아니, 뭐 크리스마스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외국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크리스마스보다도 헬로윈데이가 언급량이 훨씬 더 많아요. 청년들 사이는 이렇게 그렇죠? 된 지는 한참 됐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문화가 우리 것이 아닌 게 들어온 거를 즐기는 누군가에 대해서 좀 탓하는 건 좀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탈레반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뭐 K 문화도 외국에서 비판적으로 다른 바라볼 수 나라에서 있는 그럼 우리 거잖아요. 문화 뭐 즐기지 말아야죠. 네, 어쨌든 그럼요. 헬로윈을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참사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장관이 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그제 계속 한 발언들 연이어서 그 유가족 마음 아프게 하고 국민 화나게 하고 큰 파장 불러일으켰는데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맞습니다. 이 연금량이 한 3만 건 정도 되는데 예. 관련해서 뭐 행안부, 그다음에 사과, 발언, 그다음에 망언 이런 단어들 보이죠. 책임이라든지 사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리고 CNN이나 이제 BBC 관련 이야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잘못됐죠. 그렇죠. 비판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사과가 누가 진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감성어가 82%나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사실은 뭐 이건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본인들의 행동이나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약간 반응을 보는 듯한 네. 그런 태도들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뭐 하나 던져보고 반응 보고. 맞습니다. 그리고 걷어들이고 이런 네. 것도 이제는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됐고 뭔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가 다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뭐 더 많이 나갔고. 그러나 BBC에서 관련해서 그걸 보여줬어요, 영상을. 작년에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병력이 얼마나 더 많이 있고 폴리스 라인을 치면서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문제를 우리 언론을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해외 언론은 뭐라고 하는지 확인하는 건 이건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네. 그런 거를 또 팩트 체크를 오히려 CNN이나 BBC로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픈 거죠, 너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망언이다, 분노다, 부적절하다, 논란이 일다, 유감이다, 무시해야 한다, 남 탓한다, 이런 울분, 네. 이런 단어들이 보여지는 걸 봤을 때 그 발언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빅데이터의 참사 외에 가장 큰 비중으로 등장한 감성 연관어가 안전이거든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네. 다른 장관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고요. 그러니까요. 경찰 병력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경찰국 설치로 관할 건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는 무한 책임이고 현장을 아는 정말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과연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마음에서 오죽했으면 지금 뭐 파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은 당 내에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많이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전민기 팀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552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재발 방지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일방통행하고 하고 상점들마다 외부 소음 규제를 법제화하는 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수행도 하나 소개해 예, 주시죠. 0961님께서 방관과 책임 회피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사고가 생길지 모를 일입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다니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솔직히 뭐 장관이나 총리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귀와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높이 알고 우습게 알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